말하지 마. 움직이지 마. 하사 주제에 웃기지도 않게? 테이프가 은서의 입을 감쌌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숨쉬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손목도 꽁꽁 묶이고 은서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부대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조세현 중사가 잔혹하게 웃었습니다. 어때? 이제 좀 겸손해졌지? 신입 주제에 고참한테 지적질이나 하고. 넌 그럴 짬밥이 아니야. 시간이 흘러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고열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은서. 그 순간 하늘에서 헬기 엔진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세 대였습니다. 내 딸의 입을 막은 놈이 누구냐? 투스타 장군의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 저녁 무렵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군복을 입은 가족 사진들이 차곡차곡 걸려 있었죠. 그 앞에서 20살 박은서는 검은색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직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은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 정화자는 여군 투스타 계급장을 단 정장 차림이었고 아버지 박재호는 육군 중장 예복을 입고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첫째 오빠 박지우는 707특임대 준장으로, 둘째 오빠 박현우는 군 정보국 소장으로 각각 늠름한 모습이었죠. 우리 집 막내만 빼고 모두 군인이네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겠죠. 은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교 2년을 다니던 중 휴학기를 내고 부모님 몰래 육군 부사관학교에 하사로 자원입대 지원서를 제출했거든요. 사실 가족들은 은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학사장교로 임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달랐어요. 부모님과 오빠들의 후광 아래서가 아닌 맨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군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고 나는 내 이름으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은서는 지원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란에 가족 대신 친구의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도 친구의 주소로 받았고요. 철저히 비밀스럽게 준비했죠. 왜냐하면 은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장군 딸이라는 타이틀로 군대에 들어간다면 절대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은서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죠. 엄마, 아빠, 오빠들. 저는 이제 하사 박은서가 됩니다. 놀라실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장군 딸이 아닌 그냥 박은서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한 달 뒤에 연락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새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육군 부사관학교. 수백 명의 예비 부사관들이 운동장에 모여 입교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제98기 부사관 후보생 여러분, 오늘부터 16주간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교육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하사 후보생 박은서, 예, 출석했습니다. 은서의 또랑또랑한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기 교육생들이 은서를 힐끔 쳐다봤어요. 목소리에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거든요. 첫 주가 지나면서 은서는 교육대대에서 조용하지만
단정한 예비 부사관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체력 훈련에서도 뒤처지지 않았고 총기분해 조립에서도 남다른 실력을 보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은서의 태도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있었거든요. 야, 박은서. 너 진짜 군대 처음이야? 같은 분대 동기인 김지연이 물어봤습니다.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희랑 똑같은 신입부사관 후보생이야. 하지만 훈련 교관들 중에는 은서를 달갑지 않게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군 고참인 조세연 중사는 은서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했죠. 조세연은 12년째 군복무를 해온 베테랑 여군이었는데 은서에게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애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조세연은 동료 교관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서가 다른 교육생들과 달리 군대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숙련된 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디서 미리 배웠나? 아니면 집안이 군인인가? 하지만 은서의 신상 정보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휴학하고 입대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죠. 3주차가 되면서 은서는 분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은서의 모습이 일부 고참들에게는 거슬렸습니다. 신입 주제에 너무 나선다. 좀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선들을 은서도 느끼고 있었지만 맡은 임무는 최선을 다해 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서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부사관이 되어서 언젠가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4주차 어느 날 급식 준비 시간에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부식반 업무를 맡아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조세연 중사가 냉동 육류를 냉동실에서 꺼내 실온에 그대로 강치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은서는 망설였습니다. 신입이 고참에게 뭔가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위생 규정을 어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은서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중사님, 죄송합니다만 냉동식품은 실온 방치가 어렵습니다. 위생 감찰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진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세연 중사의 손이 냉동고기 위에서 천천히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은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라고? 조세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방에 있던 다른 교육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구나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보고합니다. 냉동 육류를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닥쳐. 조세연이 은서의 말을 끊으며 냉동 고기를 조리대에 내팽개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고기에서 핏물이 튀었어요. 그 핏물이 은서의 군복에도 몇 방울 튀었죠. 야, 박은서. 너 지금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응? 조세연이 은서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불과 10cm. 은서는 조세연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숨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너 같은 신입이 나한테 감히 입을 놀려? 내가 뭔데? 조세연의 손이 은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군복천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은서는 아픔을 참으며 꿋꿋이 서 있었어요. 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이제 와서 사과? 너무 늦었어, 박은서. 조세연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 웃음이 전혀 웃음 같지 않았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표정 같았죠. 너 오늘 밤 교육받을 각오해. 제대로 교육받을 각오 말이야. 주방에 있던 다른 교육생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 수 없었어요. 조세현 중사의 악명은 부사관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특히 자신에게 대드는 신입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중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아직 진짜 잘못이 뭔지도 모르면서 조세현이 은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섬뜩한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밤 점호 후에 간부 숙소 뒤편 별실로 와. 혼자서. 알겠지? 은서의 등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은서는 식판을 들고 있었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같은 분대 김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은서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김지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김지연은 일주일 전부터 은서의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은서의 사물함에서 가족 사진이 떨어진 걸 주워주다가 본 거였어요. 사진 속에는 별이 반짝이는 군복을 입은 가족들이 있었고 특히 여성 장교의 계급장은 투스타였죠. 김지연의 아버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높은 계급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 애가 장군 집안 딸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김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통 이런 집안 자녀들은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은서가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밤 9시 점호가 끝났습니다. 조세현 중사가 은서를 향해 눈짓을 했어요. 가라는 신호였죠. 은서는 떨리는 다리로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은서야, 어디가? 김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은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한다면 김지연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지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김지연은 몰래 은서를 따라 나섰어요. 간부 숙소 뒤편 별실. 그곳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창고형 실습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세현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상병 계급의 조교 한 명이 더 있었죠. 왔구나, 박은서. 조세현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교육시켜줄게. 내가 여기서 어떤 위치인지, 고참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야. 은서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 김지연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김지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서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 은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물함에서 본 연락처였죠. 이러면 은서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들어가. 조세연의 차가운 명령에 은서는 별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실내를 어둡게 비추고 있었어요. 구석에는 각종 군용 장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돌아서서 조세현 중사와 상병 조교를 마주봤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뭔가 비정상적인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야, 박은서. 오늘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하지? 조세연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초록색 군용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느꼈거든요. 중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닥쳐. 이제 와서 사과? 너무 늦었어. 조세연이 상병에게 눈짓했습니다. 상병이 은서의 뒤로 돌아갔어요. 은서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조세연이 앞을 막아섰죠. 움직이지 마. 오늘 확실히 교육받을 거야. 신입이 고참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야. 상병이 은서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은서가 아픔에 신음을 내뱉었어요. 아, 아픕니다. 아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는 지금부터거든. 조세연이 군용 테이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끈적한 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은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발, 중사님, 제발,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구나. 조세연이 은서의 입에 테이프를 대려는 순간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상병이 은서의 머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가만히 있어. 더 저항하면 더 심하게 당한다. 군용 테이프가 은서의 입을 감쌌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은서는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코로만 호흡해야 했거든요. 음. 은서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세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좀 조용하네.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서 귀가 아팠는데. 이어서 조세연은 은서의 손목도 테이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묶인 손목에서 혈액순환이 막혀 손끝이 저려왔어요. 그때 별실박 멀리서 김지연이 이 모든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에 떨고 있었어요. 저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건 너무 심해. 완전히 폭력이야. 김지연은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었거든요. 김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 김지연은 멀리서나마 사진을 찍었습니다. 입과 손이 테이프로 묶인 은서의 모습이 흐릿하게나마 찍혔어요. 별실 안에서 조세연은 의자에 앉아 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입과 손이 묶인 은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때? 이제 좀 겸손해졌지? 신입 주제에 고참한테 지적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어. 조세연이 은서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읽혔어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부대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오늘 이 일로 확실히 깨달았을 거야. 내가 여기서 어떤 위치인지 말이야. 상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저애 완전히 되었네요. 앞으로는 고개도 못 들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신입은 신입답게 조용히 있어야 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은서는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테이프 때문에 입으로 호흡할 수 없어서 코로만 숨을 쉬어야 했는데 긴장과 공포 때문에 호흡이 가빠졌거든요. 은서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내자 조세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벌써 포기? 이제 시작인데? 하지만 은서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제 상태가 이상한데? 상병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에이, 괜찮을 거야. 연기하는 거겠지. 하지만 조세연의 말과 달리 은서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더니 몸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지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우연히 본 은서의 가족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 사진 속 여성 장교의 투스타 계급장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은서 엄마께 알려야 해.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김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은서 어머니이신가요? 저는 은서와 같은 분대 김지연입니다.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은서가 고참들에게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아까 찍은 사진도 첨부했어요. 비록 흐릿하지만 입과 손이 묶인 은서의 모습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별실 안에서 은서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호흡 곤란으로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야, 박은서. 아. 조세연이 은서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고열로 인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상병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섞였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외부 자문실에서는 정화자가 늦은 회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딸 은서가 한 달 전 갑자기 연락 없이 사라진 후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죠. 정화자가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입과 손이 테이프로 묶인 은서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정화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은서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입과 손이 초록색 테이프로 묶인 딸의 모습. 그것도 군대에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화자는 즉시 김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지금 은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중장님, 지금 은서가 고참들한테 입과 손을 묶여서 별실에 갇혀 있어요. 의식을 잃은 것 같고 정말 심각해 보여요. 정화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해온 투스타 장군의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분노한 최고 위급 장교였죠. 지금 어느 부대죠? 화성 부사관학교 3대대입니다. 간부 숙소 뒤편 별실이에요. 정화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 박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재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은서가. 정화자의 목소리에서 절제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박재우는 사진을 받아보자마자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예비역 중장의 직감으로 이것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 바로 움직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연락하세요. 박재우는 즉시 현직 작전사령부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김준장, 나야. 지금 즉시 화성 부사관학교에 감찰팀 급파해. 하사 가혹행위 건이야. 아니, 이건 가혹행위가 아니라 고문이야. 한편 서울 용산구 707특임대 기지에서는 박지훈 준장이 늦은 작전 회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급전이 왔어요. 지훈아, 은서가 위험해. 지금 당장 화성 부사관학교로 와.
박지훈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받아본 순간 707특임대 준장으로서의 모든 감정이 차갑게 정리되었어요. 작전팀장, 지금 즉시 헬기 준비하세요. 화성으로 출동합니다.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여동생이 위험합니다. 이건 긴급 상황이에요. 박지훈은 전투복을 입고 무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오빠가 아니라 707특임대 준장으로서 움직일 작정이었어요. 같은 시각 국방부 정보국 지휘센터에서는 박현우 소장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순간 모든 업무를 중단했어요. 지금 즉시 화성 부사관학교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세요. 3대대 간부 현황, 최근 징계 기록, 부대 내 사건 사고 현황 전부요.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여동생이 그곳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30분 내에 모든 자료를 제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박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화성 부사관학교 3대대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세현 중사의 징계 기록, 부대 내 가혹행위 신고 현황, 심지어 급식 관련 위생 점검 기록까지 모든 걸 파헤쳤어요. 이 조세현이라는 중사,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군요. 박현우는 조세현의 과거 징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신병 가혹행위로 2차례 주의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받지 않았죠. 새벽 2시 화성 부사관학교 상공에 헬기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3대였어요. 707특임대 소속 헬기 1대와 작전사령부 소속 헬기 2대가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부사관학교 당직사관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왜 헬기가 3대나?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당직사관은 더욱 놀랐어요. 별이 반짝이는 고위급 장교들이 한꺼번에 내리고 있었거든요. 정하자가 가장 먼저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달린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표정은 전투 모드였어요. 바로 뒤에서 박재우가 내렸고 707특임대 전투복을 입은 박지훈, 그리고 정보국 제복을 입은 박현우가 차례로 내렸죠. 교육대장 어디 있습니까? 정하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직사관이 부랴부랴 교육대장을 깨우러 뛰어갔어요. 박지훈은 즉시 3대대 간부 숙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707특임대원들이 그를 따라 움직였어요.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죠. 3대대 간부 숙소 뒤편 별실 봉쇄, 아무도 출입 금지. 박현우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교육대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조세현 중사 관련 모든 기록입니다. 과거 가혹행위 전력이 있었는데 왜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고위급 장교들 때문에 부사관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간부들이 긴급 소집되었어요. 별실에서는 조세영과 상병이 은서의 테이프를 급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음과 소란 때문에 뭔가 일이 커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야, 빨리 풀어. 이거 완전 큰일 났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하자가 별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거든요.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정하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이 하사의 입과 손을 묶은 자, 누구입니까? 정하자의 목소리가 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세현 중사와 상병은 벌벌 떨며 서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고위급 장교들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누구십니까? 왜 여기에? 조세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하자는 대답 대신 바닥에 쓰러진 은서에게 달려갔어요. 은서야,
은서야. 정화자가 딸을 안으려는 순간 박지훈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707특임대 준장의 신속한 움직임이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즉시 의무대 호출하세요. 그때 교육대장이 급하게 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헬기 세대가 착륙하고 고위급 장교들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교육 중인 부대인데. 교육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화자가 돌아봤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반짝였어요. 교육대장입니까? 지금 즉시 설명하세요.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딸이요? 교육대장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화자의 계급장을 제대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투스타님? 그런데 딸이라고 하시면 박은서 하사가 제 딸입니다. 정화자의 말에 별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세연 중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뭐라고요? 박은서가 장군님의 딸이라고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박재우가 말했습니다. 예비역 중장의 위압감이 신뢰를 압도했어요. 박은서는 우리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과 손이 묶인 채로 의식을 잃고 있군요. 교육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범한 신병이라고 생각했던 박은서가 최고 위급 장교 가족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박현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부대는 신분을 따져서 차별 대우를 합니까? 교육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현우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의무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은서의 상태를 확인한 의무대원이 경악했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호흡 곤란과 고열 증상이 있어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은서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세연은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장군의 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조세연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정화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을 따라 의무대로 향했거든요. 부사관학교 운동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교육생들과 간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새벽에 헬기 세대가 착륙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저분들이 누구야? 계급장 봐. 투스타도 있고. 저기는 707특임대 준장 아니야? 왜 이런 고위급 장교들이 갑자기 나타났지? 교육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김지연이 다른 교육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은서 때문에 온 것 같아. 박은서? 우리 분대 은서 말이야? 왜? 은서가 사실 장군 집안 딸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김지연의 말에 주변 교육생들이 놀라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신병이라고 생각했던 박은서가 최고 위급 장교의 딸이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던 거야? 본인이 숨긴 것 같아.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교육생들 사이에서 충격과 경악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세연 중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달았어요. 한편 박재우는 교육대장을 붙잡고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조세연 중사 과거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대장이 뛰어가자 박현우가 이미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굳이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박현우가 내민 서류를 보고
교육대장이 더욱 놀랐습니다. 조세현 중사의 모든 징계 기록과 부대 내 가혹행위 현황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국정원 정보국 소장의 권한입니다. 우리 딸에게 해를 끼친 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죠. 박현우의 차가운 대답에 교육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박은서의 가족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깨달았어요. 새벽 4시 작전사령부에서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대령급 감찰관을 선두로 한 10명의 팀이 부사관학교로 들어왔어요. 박재우 전 중장님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 감찰하에 들어갑니다. 감찰관의 선언과 함께 부사관학교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이 중단되고 관련 간부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소집되었어요. 조세현 중사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간부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평범한 신병이라고 생각했던 박은서가 이런 배경을 가진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박지훈이 교육대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여동생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교육생들이 안전하게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날 화성 부사관학교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날을 맞았습니다. 평범한 신병의 가혹행위 사건이 최고 위급군 간부들의 개입으로 이어진 전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화성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 새벽 5시에 병원은 적막했지만 응급실만큼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서가 응급실로 실려온 순간부터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거든요.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정화자가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였어요. 심한 스트레스와 호흡 곤란으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테이프로 인한 외상도 있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화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당한 일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언제 깨어날까요? 곧 의식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진정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깨어날 거예요. 1시간 후 은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낯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엄마, 은서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은서야, 괜찮아? 정화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은서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엄마가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왜 여기에? 내가 부사관학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김지연이라는 친구가 연락을 줬어. 내가 위험하다고. 은서는 그제야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조세현 중사에게 끌려간 것, 입과 손이 묶인 것, 그리고 의식을 잃었던 것까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자 몸이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나 그냥 나로서 해내고 싶었는데.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게 됐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정화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해오면서 강인함을 유지해왔지만 지금만큼은 그냥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였어요.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군복을 입은 이상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줘야 해. 정화자의 말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해해. 내가 왜 혼자 해내고 싶었는지. 나도 그랬거든. 엄마도? 응. 나도 처음 군대 갔을 때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려고 노력했어.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거든. 정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여군으로서 편견과 싸우며 올라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은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우와 두 아들이 들어왔어요. 박재우는 딸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서야, 아빠야. 아빠, 오빠들도. 은서가 가족들을 보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미안했고, 동시에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움직여줬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박지훈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707특임대 준장이지만 지금은 그냥 오빠였어요. 많이 아팠지? 오빠, 나 때문에 큰일 만들어서 미안해. 큰일? 이게 큰일이야?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게 큰일이지. 우리가 한 건 당연한 거야. 박현우도 다가와서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확실히 정리했거든. 정리했다는 게 조세현 중사는 군사재판에 회부됐고 관련 간부들은 전원 전출 조치됐어. 그리고 부사관학교 교육 시스템도 전면 개편될 거야. 박재우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딸이라서 움직인 게 아니야. 그 아이가 누구든 입을 막은 그 순간부터 이건 반역이거든. 박재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빠, 은서야, 내가 신분을 숨기고 싶었던 마음, 아빠도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당당하게 해야 해.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군인이 되는 거야. 맞아, 은서야. 너는 우리 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군인이거든. 정화자가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일 때문에 꺾이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김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은서야, 괜찮아? 지연아, 고마워. 내가 연락해줘서 당연한 거야. 친구잖아. 김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중장님. 김지연입니다. 고마워. 우리 은서 지켜줘서. 정화자가 김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은서 잘 부탁해.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군인이 되길 바라. 김지연은 감동했습니다. 최고 위급 장군이 자신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은서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더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은서는 부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정화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 포기하기 싫어. 이 일 때문에 그만둔다면 조세현 중사가 이긴 거잖아. 은서의 말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굴복하지 않는 딸의 모습에서 진짜 군인의 기질을 봤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박재우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진짜 강하구나. 박지훈이 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이 받았는데. 박현우도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 앞에서 가족들과 작별하며 은서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강한 군인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병원에서 부대로 돌아온 은서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부사관학교 정문부터 경비가 삼엄했고 교육생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간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죠. 하사 박은서 복귀했습니다.
은서가 생활관에 들어서자 동기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봤어요. 은서야, 괜찮아? 정말 놀랐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아직 아프지 않아? 동기들의 관심에 은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김지연이 은서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너 없는 동안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조세현 중사는 바로 체포됐고 교육대장도 경질됐어. 그렇구나. 은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새로운 교육대장이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 여군이었어요. 표정은 엄숙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하사 박은서. 예. 대령님, 컨디션은 괜찮은가? 보고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새 교육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 있는 모든 교육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혹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생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대장의 말에 교육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박은서 하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는 하사 박은서 사건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박현우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는데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부사관학교 내 가혹행위 실태가 이 정도였다니.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조세현 중사의 가혹행위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부대 전체에 만연한 문제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즉시 정군 부대에 긴급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박은서 하사 사건은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 체계의 중요성과 가혹행위 처벌의 강화를 보여주는 계기로 말이에요. 같은 시각 박재호는 예비역 장교 모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라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누구든 입을 막은 그 순간부터 이건 반역입니다. 박재우의 말에 참석한 예비역 장교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계급사회이지만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정화자는 여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이어 군복을 입은 우리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정화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가혹행위는 군의 전통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습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와 작별해야 합니다. 강연장에 있던 여군 간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화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박지우는 707특임대에서 부하들에게 이번 사건의 교훈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같은 특수부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준장님, 그런데 박은서 하사는 준장님 여동생이시죠?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여동생이든 남의 딸이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박지훈의 말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우는 정보국에서 전국의 비슷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장님, 조사 결과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부대에서
크고 작은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겠군요. 우리 여동생 사건이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몇 주 후 조세현 중사의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는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건이 군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컸기 때문이었죠. 피고인 조세현은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재판관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조세현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군에서 영구 제명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를 듣고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부사관학교로 돌아온 은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관들은 엄격하지만 공정했고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사 박은서, 예, 오늘부터 내가 분대장을 맡아라. 동기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새 교관의 말에 은서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은서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나를 위해 움직여준 가족들, 그리고 나를 도와준 친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3년 후 화성 부사관학교. 오늘은 새로운 교관이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대장실에서는 중요한 인사발령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박은서 중사가 우리 부대 여군 교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교육대장의 말에 참석한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은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3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의 당사자였으니까요. 그 박은서 맞습니까? 3년 전에. 맞습니다. 이제 중사로 진급해서 우리 부대로 돌아오신 겁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과거 자신들을 고발했던 사람이 이제 동료가 된다는 사실이 어색했거든요. 그때 교육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은서가 들어왔어요. 중사 계급장을 단 어깨가 당당했고 표정도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박은서 중사, 부임 인사드립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교육대장이 일어나 맞이했어요. 잘 왔습니다, 중사님. 앞으로 3대대 여군 교관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서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간부들은 모두 전출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혹행위 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서는 3년 전 자신이 생활했던 3대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옛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조세현 중사에게 끌려갔던 그날 밤, 입과 손이 묶였던 그 별실까지. 3대대 여군 생활관에 도착하자 신입 교육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20명의 여군 하사 후보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새 교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을 담당할 박은서 중사입니다. 은서의 소개에 교육생들이 경례했습니다. 박은서 중사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중 한 교육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사님, 혹시 3년 전에 이곳에서? 맞습니다. 저는 3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신입 교육생이었습니다. 은서의 솔직한 대답에 교육생들이 놀랐어요. 그 유명한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들의 교관이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때 끔찍한 일을 겪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서는 교육생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제가 있는 한 이곳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안도감과 신뢰감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은서는 3년 전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던 별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인권교육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죠. 많이 달라졌네. 은서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를 걸었어요. 은서야? 돌아보니 김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상사 계급장을 단 김지연의 모습이 반가웠어요. 지연아, 너도 여기 발령받았구나? 응, 나도 어제 왔어. 우리 둘이 다시 만나다니 운명인가 봐.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밤을 함께 겪었던 동지였거든요. 그런데 은서야, 내가 여기 교관으로 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 하지만 이곳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일주일 후 은서의 첫 번째 특별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과 리더십 강의였어요. 여러분, 제가 3년 전 이곳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교육생들이 은서의 말에 집중했어요. 누구도 입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침묵이 명예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군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에게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강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하자, 박재우, 박지훈, 박현우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딸의 첫 강의를 보러 온 것이었죠. 은서는 가족들을 보자 잠깐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를 구해준 분들이에요. 정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만났던 상처받은 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자 박재우가 일어나 작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하자도 거수 경례를 했고 두 아들도 복도에서 조용히 경례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은서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들. 3년 전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막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박재우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다워졌어. 정하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구나. 몇 달 후 은서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전국 각지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부대에서 은서에게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후배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입을 막았던 그날, 말보다 먼저 피가 움직였습니다. 은서가 새로운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딸은 이제 군복을 입은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화성 부사관학교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3년 전 상처받았던 소녀가 아닌 이제는 다른 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리더 박은서 중사가 있었어요. 박은서의 용기와 정하자 가족의 사랑이 보여주듯 진정한 힘은 침묵이 아닌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가족의 지지와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